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지금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이죠. 그 이유도 그럴 것이 이 볼턴이 자신이 이제 백악관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고록 안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파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는 이때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CNN이 됐건 국내 이제 좌파 언론들이 됐건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 볼턴의 회고록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가 입수한 볼턴의 그 회고록의 일부에 따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무슨 뭐 한반도 뭐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였다 라고 얘기할 법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볼턴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계속해가지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는 경질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경질이 됐던 볼턴이 책을 내기로 한 겁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기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회고록의 출간을 막으려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 법원이 볼턴 회고록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재판에서 램버스 판사가 다음과 같이 적시를 했는데요. 회고록 출간을 막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인지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23일 출간 예정을 앞두고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회고록 수십만 부가 배포가 된 상태이고 일부 언론사에도 입수가 되어 내용이 공개가 된 만큼 출간을 금지한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저런 식의 지금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걸 지금 볼턴이 이겼구나. 결국에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볼턴이 이겼다. 이런 식의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막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볼턴이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램버스 판사가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회고록 출간과는 별개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몰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의 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라는 걸 뭐 대놓고 공개 선언한 셈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 자신이 승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죠. 볼턴의 회고록을 출간을 한다라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뭐 미국 사람들이 따져야 되는 문제겠죠. 볼턴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볼턴의 그 회고록에서 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오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일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개가 한번 됐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 심장마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폼페이오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끌어가는 방식을 비롯해 양 정상이 나눈 통화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볼턴의 저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볼턴이 봤었을 때, 폼페이오가 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리고 또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 그리고 무능력하다. 그거를 대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저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욕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아니면 특히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기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맨날 그냥 뭐 한반도 뭐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손잡고 웃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공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총선 승리까지도 영향을 분명히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에 그 공개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았던 것 같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드라이버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사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잡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쇼를 했던 것인데
당시 대단히 이제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노영민 씨는 너무나도 어렵게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었다. 한 번은 남에서 북으로 또 한 번은 북에서 남으로 남북미 정상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민정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에서 펼쳐진 피스메이커 세 분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 오늘 하루는 마음껏 기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서 야 저게 무슨 놈의 평화냐, 저거 그냥 정치적인 쇼인 것 뿐인 것이고 총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 가지고 쇼하는 것 뿐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순진한 일반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네, 진짜 뭐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일턴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판문점에서 문재인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 이제 볼턴의 회고록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피스메이커,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근본적으로 거짓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약간 좀 다소 굴욕적인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둘러댔다는 겁니까?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둘러댔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이제 우리가 이념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김정은이랑 트럼프는 지들끼리 지금 하고 싶고 지들끼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틈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끼어들려고 한다, 간섭하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사진을 찍기 위한 거 아닌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진을 찍어야죠. 언론에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뭔가 위상이 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과장일까요? 멀베인이 비서실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곧 성사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 이렇게 볼턴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볼턴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트럼프는 문 대통령의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볼턴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볼턴의 입장에서는 미북 회담이 잘못됐고 결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간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신락 같은 희망이었대요. 왜? 김정은도 문재인이가 간섭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간섭을 하면은 이게 결렬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 실체가 도대체 뭐냐?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일부 공개된 그 회고록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이거 아시죠?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특사들이 북한에 가서 합의했던 성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떠벌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트럼프를 만난 문재인이가 뭐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남북 한라인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기로 한 것은 거대한 신호 같다. 다른 누구도 어떻게 그와 연락할지 모른다.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한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는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라고 볼턴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또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것도 무슨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폭파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라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가서는 지금 볼턴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온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얘기를 했었다. 한반도 운전자라는 게 어디로 운전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평화를 향해서 운전을 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던 평화라는 게 정치 이슈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볼턴의 얘기가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이런 식의 한반도 무슨 뭐 운전자 역할을 했다,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라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줘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얻은 국민들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도 얼마나 많이 표를 줬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볼턴의 회고록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공개가 될 텐데 그것이 공개가 되고 나면은 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